자본주의에서 이 감도를 꼭 느끼셨으면 합니다. 저는 경제적 노답과 경제적 자유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했었는데 그 느낌은 참 묵직했어요. 먼저 경제적 노답으로 흘러가는 느낌은 이랬죠. 입사해서 1년에서 4년차쯤 되었었고요. 월급 실수령액은 200만원 중후반대였습니다. 일단 차는 출퇴근 때문에 구비를 했고요. 회사 근방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해서 지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나 관리비로 월 70만원 정도 지출했고요. 차 유지비나 보험료 같은 것으로 월 30만원, 식비나 의류나 이런저런 생활비로 추가적으로 30만원, 그리고 주말 여가 생활이나 문화생활, 외식, 취미 같은 것으로 별도로 30만원 더 지출했습니다. 물론 휴대폰 요금 같은 고정비로 20만원대 지출이 더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출이 180에서 200만원 정도 매월 나갔고요. 게다가 비정기적인 지출도 가끔 생기게 되니까 결국 월급이 대부분은 지출로 나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요, 주변도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회사 입사 동기들과 자주 커피를 마셨어요. 다들 당연하게 그렇다고 하니까요, 스스로도 위안을 받았죠. 그때는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인식했습니다. 오히려 높이 올라버린 물가와 또 오른 임대료 탓이라고,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라고 인식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출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또 마이너스 통장을 쓰다 보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은행 직원도 직장인이 가진 특권인데 모두 다 쓰고 있는데 어서 만드세요 라고 가볍게 말을 던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적 노답이 구조였어요. 저도 한동안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느껴지는 것은 갈수록 조금씩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더욱더 육중해졌습니다. 도로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에 저는 가늘고 작게 느껴졌고요. 이렇게 제가 경제적 노답 구조에서 느낀 것이 바로 이 육중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 느낌은 사실 버틸만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건강하고 직장도 있고요. 또 월급도 예외 없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다 주변은 그 정도 쓰고 다닌다고 하니까요. 조금은 즐기고 소박하게 겉멋도 부리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육중한 느낌은 계속 조금씩 더 육중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평상시에는 못 느꼈지만 가끔 월급이 갑자기 끊기게 되었을 때를 상상하거나 그 공포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자기 인식, 또 이런 재정적 구조로는 미래가 나아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싫어질 때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가끔 암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목돈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가격 때문에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때 받는 상처가 깊게 새겨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육중함이 예시였어요. 저는 이 감도를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또 지금도 일부러라도 그 느낌을 글로 쓰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자유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육중한 느낌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포기도 하죠. 현실적인 경제적 자유의 길은 짧지는 않습니다. 뭐 대박 같은 것도 세상에 없어요. 일반적인 루트는요, 먼저 가계의 재무제표예요. 순 플러스 구조로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이죠. 물론 욕심을 내서 월급의 50% 이상을 잉여 자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대출을 껴서라도 집도 사서 이 짧지 않은 기간을 자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성비를 더 높이려면 부동산 사이클을 스스로 정립하고요. 그 사이클이 중간 이하일 때 일단 집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사이클이 바닥을 잡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심리에 무너져서 결국 실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맞벌이도 감수해야 하죠. 그렇게 순 플러스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것도 참 육중하게 증가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앞에서 말했던 경제적 노답의 구조에서 그 육중하고 무거운 느낌, 그 육중한 기계장치 같은 것이 반대로 자신이 소유권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이 현금 흐름 시스템이 그렇게 육중하게 증가됩니다. 무척 천천히 돌아가고요. 물론 처음에는 둔해 보이지만 형성된 만큼 육중하게 천천히 돌아가고 다만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적 노답 구조에서는 내 옆에 돌아가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육중한 느낌이었다면, 경제적 자유의 측면에서는 그 육중한 것은 자신의 소유권이고, 물론 이것도 육중하긴 하지만 점점 속도가 높여가며 소리를 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또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대신 한계 없이 계속 누중되어 돌아가고요. 또 거기서 나온 가실도 먹고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오묘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무척 안정감을 줍니다. 그때쯤 자본주의 공식을 깨닫게 됩니다. 교훈도 느끼게 되죠. 그 육중한 느낌을 정말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 매우 느리게 마이너스로 가느냐 또는 플러스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기에 대부분 이 쉬운 선택을 간과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의 무게를 등에 짊어질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육중한 중기계를 소유하면서 몇 헥타르의 논밭도 반나절 만에 다 수확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교훈을 알게 되면요, 그 느리고 육중한 느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겸손해지고 늘 소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혹시나 경제적 노답의 구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요, 주변의 그런 관계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탈출하는 게 더 이롭습니다. 되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로운 사람, 이로운 책, 이로운 습관을 계속 옆에 두어야 힘들지 않고요, 그리로 향하게 됩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